이 수채화는 펜화와 접목이 되는 수채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할까 해요. 그 수채화는 말 그대로 물하고 물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수채에서 중요한 종이에요, 종이. 종이가 이 물감과 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질이 이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첫째 강의 주제로 수채화 용지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 주제를 우리가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는 여러분들은 뭐 늘 이렇게 접하는 게 종이지만은 종이는 종류가 많아요. 특히 그림을 그리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이를 뭐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종이의 종류가 나눠져요. 첫째는 코튼지라는 게 있어요. 모카에서 나온 면, 그 면으로 만드는 종이를 코튼지라 그래요. 수채 용지 중에서 이 코튼지는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품으로 보면은 캔손 아르시라는 종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종이입니다. 이런 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파브리아노에서 만드는 종이는 아티스티코라는 종이가 있어요. 이런 종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카디페이퍼라는 인도 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코튼지가 아닌 종이들은 펄프지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종이들입니다. 이 펄프지는 이제 그 면이 아니고 목재를 이렇게 분쇄를 해가지고 화학약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이 만들어내는 종이들이죠. 보통 우리가 수채화 용지에서는 에이시드 프리, 그러니까 산이 없다는 식으로 에이시드 프리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표시가 돼요. 워터컬러, 지금 파브리아노 워터컬러는 이런 종이가 있고요. 펄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캔손이라는 회사에서는 커튼지를 뭐를 만드는 거 아르시라는 종이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 펄프지로서는 캔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몽발이라는 이런 또 종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랑토나는 영국 제종인데, 근래에 내가 이거를 좀 써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림 그리기가 참 편하고, 그 다음에 색도 잘 먹어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표면 처리에 의한 종이 분류들이 우리 또 그림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수채화 용지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요. 표면의 거칠기를. 그래서 이제 제일 거친 거를 황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정도 되는 걸 중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종이를 세목이라 그래요. 제조회사들이 대부분 그 외국 회사들이니까 이 종이의 이름이 뭐 우리나라로 말로 표시가 안 되고 영어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친 황목은 라프 피니시, 거친 마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종이는 이 세밀한 묘사보다는 좀 대범하게 칠한 거친 이런 그림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수채화에 좀 숙달이 된 사람들은 이 황목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황목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종이들이 있어요. 중목이라 그러는데 콜드 프레스라고 표시가 돼요. 중간 정도의 질감을 내는 그런 종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이 중목에다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이 종이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감을 여러 번 발라도 종이 손상이 잘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목이라는 요 종이는 이 영어로 하트 프레스를 하는데 이제 열을 가지고 누르는 종입니다. 열을 가지고 꾹 누르기 때문에 매끈하게 이렇게 돼요. 아주 정밀한 묘사나 세밀한 묘사나 특히 페인화로 갖고
이 가는 펜으로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데는 아주 좋은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목은 주로 이제 펜화나 캘리그라피나 뭐 이런 쪽에 아니면은 뭐 그래픽 하는 쪽도 이걸 많이 쓰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종이 바브리아노라는 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캔손이라는 종이도 있고. 근데 왜 자꾸 제가 종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나중에 그림을 이제 수채를,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고, 종이하고 물감이 다 그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종이 역할이 그만큼 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연습을 하고 할 때는 아무 종이나 이래 해도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펜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펜을 가지고 이 그림을 하나를 완성을 시키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습작의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할 때는 아무 종이나 써도 되는데, 이제 조금 욕심을 부리고 하면서 펜에 채색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종이를 고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안 쓰던 종이를 쓰다가 그 종이에서 아주 그 종이 장점을 발견하면은 막 그냥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상품화된 종이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종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이거는 바브리아노 아티스티코라는 종입니다. 저는 조금 그림을 조금 신중하게 좀 그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종이에다 그립니다. 누가 뭐 부탁을 한다든지. 여기 보면은 이 파브리아노라는 이름이 있죠.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건 회사명입니다. 파브리아노는 상호입니다. 상호. 이 파브리아노라는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100% 코톤 내놨죠. 이거는 100% 종이 재질을 이제 펄프 종이가 아니고 코톤을 가지고 면을 가지고 이제 이 종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티스티코라는 거는 이 파브리아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종이의 이제 그 종류들입니다. 이 파브리아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종이를 만드는데 아티스티코라는 이제 이름의 종이는 이 코튼을 만드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 주로 글자들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콜드 프레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콜드 프레스 중목입니다. 거친 거는 라브 피니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는 거는 핫 프레스라고 했죠. 이거는 콜드 프레스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중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면을 보면은 좀 거칠기가 조금은 덜해요. 여기에 여기 이제 하네뮬레라는 종이와 파브리아노 요 거칠기를 보면은 이거는 좀 거칠어요. 이거보다는 많이 좀 부드럽죠. 그래서 이제 이 부드럽기를 이제 콜드 프레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에이시드 프리라고 해놨죠. 제가 요거는 이제 산을 없앴단 말입니다. 이 산이 있으면은 변질이 돼요, 그림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산을 없애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시드 프리, 산을 없애는 처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300g per 메다 제곱, 이거는 종이의 무게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종이 두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방메다에 300g이 무게가 나가는 종이다. 300g보다도 조금 더 두껍게 만드는 종이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300g의 종이면은 우리가 쓰는 수채화 용지 중에서는 제일 두꺼운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붓으로 물을 한 10번 넘어 칠을 해도 종이 자체가 변형이 된다는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를 여러분들이 펜으로 그림을 그릴 때만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펜에다 물감을 이제 조금 섞어 쓰면은 이 종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계속 생깁니다. 그럼 그때 또 뭐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자기
그림에 맞게 그렇게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막 대략 또 더 복잡하게 분류를 해도, 그 다음에 이 종이가,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종이가 그러면은 물감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오늘 이 수업의 두 번째 챕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